안녕하십니까? YCN 유림방송 시청자 여러분, 동아 삼국 문화기행 시간입니다. 저는 이경진이고요. 통신사에 관해서 조선통신사부터 거슬러서 고려시대의 정몽주 선생님, 그 이전 시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일 친선협회의 상임이사이신 배준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지요? 네. 통신사가 이렇게 일본하고 한일 관계에 딱 한정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범위적으로는. 이제 왕명을 받들어서 네. 신뢰를 가지고 이제 외국에 네. 이제 전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도 있을 수 있고 네. 일본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조선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다 보니까 우리가 네. 통신사다 이러면은 당연히 일본만일 거라고 조금 생각하는 게 있죠. 사실은 육로도 있고 해로도 있는데. 네네. 음. 그러면 통신사라는 것은 일본이든 어디든 같이 그럼요. 원래의 의미대로 쓰이면 그렇다는 네. 거죠. 그런데 그래서 조선통신사이다 보니까 조선통신사는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 조선시대에 임금님의 왕명을 받들어서 신뢰를 가지고 전하는 그런 네. 입장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통신사라고 이제 통칭해서 말을 했는데, 음. 보통 사람들은 조선통신사만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전 시대에도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배준일 선생님께서 당연히 많이 있죠. 알려주시는데, 네. 지난 시간에도 고려시대의 정몽주 선생님께서 그럼요. 말씀해 주셨고, 고려시대 정몽주 네, 선생님, 음, 또 우리가 삼국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국시대일 때 네네, 이미 해로를 통해 가지고는 일본을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근대화로 치면은 사이가 안 좋은 거나 전쟁이 발발한 것을 많이 떠올리지만요. 네, 그거는 우리랑 가까운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까운 지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뿐이지 음, 실제로는 고대 시절 즉 1000년 전에는 사이좋은 관계였어요. 음, 그러니까는 약간 사돈, 뭐 친척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천황이신 그분을 레이와 천황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의 아버님을 해세 천황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본의 천황 입장에서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제 자손이 물려받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해와 천황 때는 이제 자기가 고령이니까 살아 생전에 아들한테 넘겨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레이와 천황한테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해세 천황이 생전에 저희들의 왕족의 그러니까 일본 천황의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저희들의 그러니까 이 혈통에는 백제인의 피가 있습니다라고 공식 기자회견을 했을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그 옛날에 혈통에 있다는 거는 무슨 친척, 형제 뭐 하다못해 사돈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음. 그렇겠네요. 예. 외가일 확률도 있고, 네. 그죠? 그러니까 친가나 외가 정도는 돼야지 음, 혈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즉 말해서 피가 흐른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것을 공식 기자회견에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음, 그분들이 굳이 그것을 발표했다는 거는. 굉장히 그래서 해세 천황은 어떻게 보면 한국과 친화를 도모하려고 했던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고 또 지금도 매년 그 이방자 여사에 나무를 심은 곳이 있거든요. 그것이 전에 네, 말씀드렸던 고마신사예요. 고마신사, 즉 고구려의 마지막 왕 그들이 갔던 단체로 갔던 곳의 신사인데요. 그 고마신사의 고마도 고려라는 한자지만 그러지만 사실은 중간에 구 딱 넣어가지고 고구려거든요. 고구려를 줄여서 고려라고 표현했나 네. 보죠? 네, 그래서 그 고마신사에 가면 네, 이방자 여사를 그 기념하는 묘목이 있습니다. 네, 근데 네, 그거를 꼭 가시거든요. 가시는 것이 음, 신문에도 저희 나라 신문에 우리나라 신문에도 났지만 일본에서도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 친화를 도모하기 위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그분 나름의 노력과 애씀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뭐 2025년이 되겠는데요. 그게 한일 교류 60주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정식 국교 수립을 한 것이 국교 수립이 예, 60주년인 내년이 거예요? 60주년이라서 많은 행사에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지금
저희 나라가 살짝 나라 사정이 어지럽다 보니 살짝 음. 염려도 됩니다만 뭐 그럴 리 없이 정말 잘 헤쳐나가서 행사는 아무 탈 없이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저는 않습니다. 내년이 을사년이거든요. 네. 을사년이라서 을사늑약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네. 교류 60주년 을사년이 한일 교류 60주년이다. 네. 그 인제 을사늑약 이런 거는 그보다 더 전의 일이고 음. 그러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원장님이 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네. 이런 방송을 통한 기회로서요. 뭐 저야 뭐 일본의 얘기도 많이 아직까지 음. 민간인 레벨이지만은 네. 그러지만 뭐 100장도 맞들면 낫다고 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데 애쓰겠습니다. 네네. 아래에서부터 그렇게 바람 불면 서로 단결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큰 바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탁 이렇게 뭐 되는 것은 드물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60주년 이러면 그 지나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한일 친선협회, 이란 친선협회 이런 데서 많은 교류가 있고 나름 그럼요. 노력을 한 것들이 다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60주년을 맞이해서 좋은 행사도 많이 하시고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일본에서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왕이 네. 박사에 대해서 뒤져보니까 네. 한국에는 그렇게 영암 얘기도 뭐 음. 부정적인 얘기들도 있고 아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습니까? 일본에서는 확실하게 자리 잡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 일본에서의 그러면 왕인의 위상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거기 뭐 신사도 있고 유적지도 음.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에 얼만큼 음. 있는지 음. 그다음에 인제 그 기리는 행사가 또 있잖아요. 그 네네네. 축제 같은 것 그런 네. 것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쭉 설명을 중간중간에 여태까지 많이 하셨지만 네. 한번 오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인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를 할 때 음. 적용을 하는 방식입니다마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우리나라는 인제 이 역사적으로 사실은 크고 작은 전쟁을 치면 네. 이때까지 저희 나라가 생기는 날부터 지금까지 한 약 크고 작은 거를 치면은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거란족이나 여진족 침입까지 다 헤아리면 약 1000번 정도의 크고 작은 전쟁을 치루었다고 해요. 1000번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에는 크고 작은 절이 엄청 많아요. 네. 뭐 조그만 암자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의 절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불교의 문화가 우리의 오리지널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오리지널의 국가보다 못지않은 그 수많은 것을 업적을 남겼어요. 뭐 팔만대장경이라든지 다르마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미 그 팔만대장경 있기 전에도 그 뭐 고려대장경을 몇 번이나 했는데 또 전쟁이 나면 불사르고 불이 질러지고 뭐 그랬어요. 그래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우수하고 그 오타의 글자가 단 한 글자도 없다고 해요. 팔만대장경이 있는 나라인데 그 말은 즉 우리나라에는 즉 말해서 사찰, 절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이 많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신사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신사 같은 그러니까 사당이 몇 개 있어요. 뭐 음. 당군을 모신다든지 이제 몇 네네. 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삼국지에 등장하시는 분들도 모시고 관우 장군 예. 말씀하시는구나요. 예예. 그런 게 몇 개는 있지만 음. 일본은 어떻게 보면 신사가 많은 나라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제 그 일제 시대 때로 비교해 가지고 신사 참배로 생각하는 신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쪼끔은 음. 신사라고 그러면 보통은 쪼끔 싫어하시거나 음. 벌써 그 한국인이라면 생리적으로 '아우 싫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옆 나라의 섬나라의 일본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면 네. 그들은 다신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을 모신 거예요. 네. 그 다신 중에 그들은 자기의 왕도 신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천황이잖아요. 음. 천황이 신이거든요. 그러면 천황의 뭐 이렇게 제를 지내는 것도 다 신사에서 하시고 또 음. 우리가 뭐 이렇게 4대 성인처럼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떻게 보면 성인들 그리고 그 신의 영역에 가까운 분들, 신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부처님도 계시고 뭐 예수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 거 아니에요? 뭐 소크라테스도 계시고. 음. 그런데 그것처럼 인간을 넘어난 그 뛰어나신 성인 그리고 신적인 존재
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들을 위해서 모셔놓은 게 신사거든요. 그것이 일본의 전국 곳곳에 있는 거예요. 곳곳에 있는 그곳에 왕인 박사님이 모셔졌다는 것이 저는 이것이야말로 일본인들의 입장, 문화를 이해하는데 신사의 왕인 박사가 모셔져 있고 그 신사가 어떤 일본의 전 국토에서 한 곳이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 있고 또 기리는 신사도 있지만 그분을 뭐 이렇게 계속 그분을 기리는 맛들이 축제가 있다든지 또 네. 그분의 성묘하는 곳, 그러니까 묘지죠. 묘지, 예, 왕인묘라고 해야 되겠군요. 예, 예, 예. 그것도 있고요. 뭐 지나갔던 곳, 뭐 이런 것을 가르쳐 줬던 곳, 그런 것을 일일이 기리고 뭐 공원이 그냥 뭐 일반 조그만 공원 레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그리고 축제만 하더라도 일본의 3대 맛들이 그 세 개예요. 기온 맛들이, 간다 맛들이, 텐진 맛들이. 네네. 이 세 개 중에 하나인 곳에 이 왕인 박사를 기리는 그 텐진 맛들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텐진 맛들이는 항상 사쿠라가 필 때 해요. 사쿠라라는 그 우리나라 봄에, 말로 예. 벚꽃이에요. 네네. 아. 그런데 또 한국에서 왕인 박사의 제사를 지내는 게 딱 그 철이거든요. 봄이거든요. 네, 봄에 영암에서 그 왕인 박사가 영암에서 탄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영암에서 왕인 축제가 봄에, 매년 봄에, 그 벚꽃, 봄이라는 것이 바로 벚꽃 필 네. 무렵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벚꽃을 보면 네.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것도 있고 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벚꽃도 여러 그 품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시절에 이 왕인 박사님이 자신의 고향을 기념하는 몇 가지를 챙겨 가셨을 때 그때 그 벚꽃도 가져가시지 않았을까. 영암의 벚꽃을 가져가서 일본에서 또 번지고 일본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네. 들어오고 그랬다는 거라는 충분히 거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설을 왜냐면 세울 수는 있죠. 저희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그 무궁화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공식적으로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벚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닌가 봐요. 나라보다 네. 더 그냥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환장할 정도로 벚꽃에 대한 문화가 많거든요. 네. 벚꽃이 필 때는 뭐 벚꽃나무 아래서 소풍을 가고 그 벚꽃이 피는 저녁까지 밤에도 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회식을 하는 술을 먹는 문화가 있어요. 그걸 하나미 문화라고 그러니까 하나가 꽃인데 네. 꽃을 보면서 마신다, 먹고 마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는 것도 전부 다 이 벚꽃하고 상관이 있는데 벚꽃하고도 저는 왕인 박사가 굉장히 상관이 있고 또 우리가 뭐 도공이다 이러면 뭐 항상 조선시대에 비추어 가지고 항상 저희 한국인들은 근대사에 초점을 맞춰요. 일본이라 그러면 왜 나라를 빼앗긴 30몇 년간의 그것이 너무나 지옥 같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지리학적으로 옆나라로서 이게 몇천 년 동안 우리는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전에 1000년 전의 우리들의 모습, 형태 그것도 우리가 조금은 냉정하게 분석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때 이미 좋은 시절에 좋은 관계로 도공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고향의 사람들조차도 오로지 무슨 호란때나 외란때 끌려간 것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이좋게 다녀오시고 우리의 좋은 기술을 저쪽에 전해주고 또 저들한테도 무언가를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이 아주 사이좋게 행해진 것이 저는 삼국시대, 사국시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장 단편적으로 사실적인 인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왕인 박사. 아니 뭐 일본의 가장 오래된 일본 서기, 고사기. 예. 그리고 일본의 초등학교 역사책에 왕인 박사는 일본말로 와니기시. 와니기시. 네. 라고 딱 적혀져 있습니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네. 왕인 박사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존 인물을 우리가 더 파헤칠 필요가 있는 건데 네. 한국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이제까지는 재조명하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오래된 역사나 그런 고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는 분들은 좀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그런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음. 그래서 신의 영역인 신사 한 곳이 아니라 일본 전국에 몇 곳에 있었다. 그런 외국인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한국인이 없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일본 입장에서 네. 그런 외국인이 없다고요. 아 아주 전국에 한 음. 곳이 아니라 몇 곳이나 신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외국인이 없다고 일본 음. 입장에서. 네네. 그런데 그 옛날에 그러니까 4세기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소중하게 모시고 학문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1600년 이상이나 예, 됐는데요. 그분들의 자손이 지금도 그 기록하는 음. 그러니까는 문인의 네. 세계에서는 일본에서는 아주 명문가이거든요. 네. 서수의 시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왕인 예. 박사가 일본에서는. 아우 제가 아. 오늘 흥분을 하네요. 좋은 의미로 흥분을 아. 하네요. 아 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열정이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라주기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인제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음. 그 왕인 아직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즈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네. 우선 아즈키 선생님이 음. 그 오진 텐노죠. 그 네. 일본의 제15대 천황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백제선 근초고왕 때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때 이미 아즈키 선생님이 아주 평화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음. 그분은 가셔서 그곳에서 좀 몇 년간 머물다가 태자의 다시 스승으로 있었다고 하지요. 네.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네. 백제로 음. 평화적으로. 음. 돌아올 때 그쪽에 그러니까는 일본의 음. 천황이 "너만큼 아니면 당신보다 더 뛰어난 선생은 없으신가?" 음. 그렇게 해서 소개를 받은 것이 왕인 박사님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미 아즈키 선생님은 평화적으로 가셨고 평화적으로 돌아오신 분이잖아요.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인해서 왕인 박사님보다 훨씬 앞세대 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아즈키 선생님이 퍼스트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네네. 그때까지 평화롭게 왔다 갔다 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즈키 선생님이 평화롭게 가신 거고 평화롭게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그 뒤를 이은 것이 왕인 박사님이고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그것을 또 학자들이나 많은 관계자분들이 사실로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조금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막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거는 뭐 어떤 의미로서는 사실 확인을 공정하게 하시기 위한 분들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굉장히 애씀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때 아즈키 선생님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가셨으면 평화롭게 돌아오시는 그 과정에는 이미 그 전에 왔다 갔다 하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음. 그것이 지금 하는 이 통신사, 조선통신사의 모체가 되는 통신사, 그게 음. 고려시대든 그 앞에 시대든 점점점 더 앞에 1000년 전에, 1400년 전에, 그 음. 1500년 전에, 1700년 전에 그런 모습으로 다 이어진 거고 그런 풍습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조선시대의 통선시사로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일본에서는 그럼 한국에서는 왕인을 기리고 하는 이런 왕인의 탄생설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제기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그 옛날 그 일본의 역사서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것들이 이렇게 계속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일본에서 인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있어요. 네. 그것이 인제 일본서기인데요. 일본서기에 정확하게 실려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제 백제 시대에 많은 어떤 문헌이 부족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인제
왕의 위주로 실렸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 실리지 않았든지 아니면 실린 문헌이 남아있지 않았든지 음.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한국 측에서는 그런데 일본 음. 측에서는 이제 역사책에 있고 실제로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지금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계속 존재했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음 일본이라는 나라가 네. 사실 그 인제 미국으로 인해 가지고 뭐 핵을 맞은 게 2번 있죠. 그거 음 말고는 엄밀하게 말하면 외부로 인한 전쟁이 있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나 그렇죠. 그들은 지네들끼리는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뭐 무슨 전쟁, 무슨 전쟁, 무슨 전쟁. 그들은 의외로 무인의 나라이고 그래서 음 사무라이 정신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나라입니다마는 사실은 외부로부터의 전쟁은 있지 않았거든요. 뭐 몇 네. 번 있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뭐 천둥 번개가 쳤다든지 이런 기후의 덕을 봤다든지 또 그 나라가 어쨌든 섬나라이고 사면이 바다잖아요. 섬나라이니까. 그래서 그 바다로부터 지켜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을 그 지리의 힘을 조금 일본인들이 믿는 게 있어요. 음. 그런데 그들은 외부로 전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1000년 전, 2000년 전의 음. 것이 남아 있고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실 백제라는 나라가 이미 삼국시대 때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패배한 나라의 것이 많이 남아 있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음. 더 찾기 힘들고 그러니까 역으로 저쪽에 있으면 저것을 더 우리가 응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네. 고전학에 있어서는 우리의 조상님들이 너무나 훌륭하시고 너무나 더 뛰어난 문물을 외국인들한테 전해준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후손으로서는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이고 그것을 찾아서 더 그 정신과 그 어떤 정교함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것을 더 승화시키는 그런 자손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책에 남아 있지 않아. 그거 사실 아닌가 아닌가 뭐 그런 네. 말씀을 의심을 많이 하는 합니다. 것까지도 저는 굉장히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다고 박수를 쳐야 될 일인데 그렇죠. 아니 예. 그곳에라도 남아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도리어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개한 일본한테 문자를 가르쳐 줘서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붕괴하는 사람도 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음. 다 극소수이고 네. 한일 관계 뭐 지구촌 시대잖아요. 지구촌 근데 그 시대에 시대는 그랬다고 생각을 음 해요. 그게 어떤 적이라든지 뭐 음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선린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이좋게 왔다 갔다 하는 문화가 있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서 가지고 온 것도 있고 우리가 사실은 전해준 것이 우수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문화적인 문물들 많이 가지고 갔죠. 네. 네. 정말 음 다음에 시간이 있다면 음 그 왕인 박사님의 오늘 벚꽃 얘기를 살짝 했습니다마는 네. 저는 꼭 그 왕인 박사님의 고향에 네. 있는 그 도자기, 네. 도자기 문화를 꼭 말씀드리고 그 싶습니다. 왕인 박사님 그 고향에도 그 영암 거기도 그 벚꽃길이나 이런 것들이 유명한 것 같던데요. 네. 그 벚꽃길도 유명하고 네. 또 그 도자기도 영암에는 그렇고요. 예. 도자기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 가 그 봤었잖아요. 예. 도자기야말로 일본의 그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리타 야끼의 시조인 도자기 문화에 그러니까 좋은 시절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나누어 주신 그 문화 그것이 지금도 음. 일본에서 도자기로 꽃을 피운 여러 가지 꽃으로 피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떤 맥락을 옹기 문화로는 이어지고 있지만 도자기는 많이 쇠퇴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것을 더 승화시키고 이어나간 것은 옹기 외에는 저희가 도자기로서는 많이 쇠퇴하고 조금 그 약해지지 않았나. 음.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오히려 도자기는 오히려 그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 조상들의 얼이 좀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도자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특히 강조할 부분이 네. 왕인 박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네.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서로 채워주고 일본에는 기록이 많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고 네. 한국에는 이제 기록은 없는데 일본 측에서는
영암이 왕인이 탄생했던 곳이다 하니까 신사에 모셨던 분이 고향이니까요. 그죠? 태어난 곳이니까 좀 호기심 어린 그런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이제 일본의 뭐 위키페디아라든지 네. 일본의 이런 공식적인 곳에서도 네. 도레인이라는 표현이 네. 있거든요. 도레인이 그 있습니다. 네네. 도레인의 가장 성명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분이 아지키 선생님하고 왕인 박사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네.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한국 측에서 더 많은 연구와 좀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그 한일 문화 관계에 있어서 더 인제 우호적으로 그다음에 그렇게 그것이 또 인제 뭐 유네스코에 어떤 뭐 올라갈 그런 거리도 되는 거죠. 저는 왕인 네. 박사의 유적이나 왕인 박사에 관련된 것은 정말로 유네스코에 등재돼야 되는 소재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만,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재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오늘 시간이 이러니깐요. 다음 네. 시간에는 왕인 우리나라가 인제 유네스코 문화재가 하나 더 생기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네. 위상이 더 높아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뭐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는 그렇죠. 선에서 아니요. 최선을 아는 선에서 다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되고 작은 그 말씀이 크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성경 네. 구절에 따르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배준영 선생님 모시고 왕인 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왕인 박사 얘기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이제 한일 문화의 그 친선, 교류의 또 어떤 상징인 것 같고요. 상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준영 선생님 모시고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